지금 미국 전역이 한식에 난리가 났습니다. I will love it. I think it's delicious. 한국 음식이 미국을 구할 유일한 해답이다. 미국 식약청의 충격 선언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매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맛있는데 건강까지 좋다니 사기 아닌가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잘못됐어요. 트럼프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선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에 시달리고 당뇨병 환자는 3,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수입품의 25% 관세 폭탄. 하지만 한국 식품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인들의 건강이 위태해집니다. 지금 미국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한국 식품.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중학교 과학 교사로 일하고 있는 샬롯 피어슨입니다. 올해로 41세가 되었고 교직 생활은 이제 17년째에 접어들었어요. 저희 가족은 저와 남편 브래들리 그리고 15살 딸 메디슨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미국 중산층 가정이죠. 그런데 약 1년 전 저희 가족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동네 월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말이에요. 그날도 여느 토요일처럼 장 보러 월마트에 갔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 국제식품 코너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멕시코 음식 재료를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시아 식품 코너. 그 중에서도 한국 식품이 진열된 곳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선반에는 일시 품절이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대기 명단을 작성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여성이 직원에게 간절하게 묻고 있었어요. 김치는 언제 들어와요? 고추장이라도 있으면 안 될까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한국 식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공급이 전혀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김치. 그 시큼하고 매운 중국 옆나라 음식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북한이랑 갈라진 나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텅 빈 진열대 앞에 모인 사람들의 열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3개월 만에 20파운드를 뺐어요. 한국 음식 덕분이에요. 라고 외치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우리 아들이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라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그 얘기를 꺼냈어요. 오늘 월마트에서 이상한 걸 봤어. 한국 식품 코너가 완전히 비어 있더라고. 사람들이 대기 명단까지 작성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브래들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 그 매운 것들 말이야? 미국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찾는지 모르겠네. 평소 같았으면 저도 그냥 웃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따라 시선이 메디슨에게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는 딸. 옆모습을 보니 이중턱이 도드라져 보였고 배는 티셔츠 밖으로 불룩 나와 있었어요. 91kg. 지난주 병원에서 잰 메디슨의 몸무게였습니다. 15살 아이가 200파운드가 넘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실 메디슨의 비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보다 통통한 편이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급격히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성장기라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키는 거의 자라지 않고 몸무게만 늘어났습니다. 온갖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어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주스 클렌즈, 심지어 한 달에 $500나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까지 등록했었죠. 헬스장도 3군데나 옮겨 다녔고 개인 트레이너까지 고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처음 한두 주는 살이 빠지는 듯하다가 곧 포기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아니, 오히려 더 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요현상이라고 하던가요. 메디슨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엄마, 난 평생 뚱뚱하게 살 것 같아. 그냥 포기할래. 얼마 전 메디슨이 울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 워킹 햄버거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체육 시간엔 늘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고 친구들과 쇼핑을 가도 맞는 옷이 없어 구경만 해야 했죠.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가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5살의 성인병이라니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월마트의 텅 빈 한국식품 코너와 메디슨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 음식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김치를 찾았을까? 혹시 메디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새벽 2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글에 한국 음식 다이어트라고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개의 성공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6개월 만에 50파운드 감량, 한국 음식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돼요. 처음엔 과장된 광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제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하고 고추의 캡사이신이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발효식품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 몰랐다니 부끄러웠습니다. 과학 교사라면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메디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메디, 엄마가 어제 신기한 걸 봤는데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볼래? 메디슨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 음식. 그거 엄청 맵다던데. 그리고 김치 냄새 이상하대.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 하지만 메디슨의 다음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 BTS 알아? BTS. 그게 뭐야? 저는 생뚱맞은 딸의 질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메디슨이 핸드폰을 들어 보여줬어요. 화면엔 7명의 잘생긴 청년들이 춤추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한국 아이돌 그룹이야. 학교에서 다들 좋아해. 나도 최근에 빠졌어. 순간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메디슨이 한국에 관심이 있다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였어요. 그래? 엄마는 몰랐네. 근데 왜 갑자기 BTS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 음식 먹어보자고 해서 사실 요즘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에 한국 음식 다이어트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와. BTS 팬들이 따라하는 거야.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메디슨의 핸드폰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샵 코리안 푸드 다이어트, 샵 김치 웨이트로스, 샵 불고기 바디 같은 해시태그가 수백만 개씩 달려 있었고,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며 살을 빼는 과정을 기록한 영상들이 끝없이 올라와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미국 여대생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3개월 만에 60파운드 뺐어요.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그녀가 들어보인 건 김치가 담긴 유리병이었습니다. 매일 김치랑 된장찌개 먹고 백미 대신 현미밥 먹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운동을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댓글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2달째 하는 중. 벌써 30파운드 빠짐. 한국 마트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김치 직접 만드는 법 영상 올려주세요. 메디슨도 눈이 반짝이며 영상들을 스크롤했어요. 엄마, 이 사람은 내 또래인데 4개월 만에 80파운드 뺐대. 대박이다. 그때 마침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던 브래들리가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한국 음식 다이어트 성공 사례들이야.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많네. 브래들리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인터넷에 있는 건 다 믿으면 안 돼. 대부분 과장된 거야.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인 제시카였어요. 샬롯, 지금 시간 있어.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30분 후, 저는 제시카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시카의 딸 엠마였는데 지난번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엠마. 정말 엠마 맞아? 3개월 전만 해도 엠마는 메디슨보다 더 뚱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씬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제시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5kg 뺐어. 55파운드야. 어떻게? 무슨 수술이라도 한 거야? 아니, 한국 음식이야. 정확히는 한국식 식단. 제시카는 부엌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냉장고를 열자 김치통, 된장, 고추장, 각종 나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엠마가 유튜브에서 한국 엄마라는 채널을 발견했거든.
제시카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엄마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 아줌마가 운영하는 채널이었는데 한국 가정식 요리법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치는 내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 엄마예요. 오늘은 살 빠지는 된장찌개 만들기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속 한국 엄마는 정성스럽게 요리하며 설명했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고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요. 여기에 시금치, 버섯, 호박을 넣으면 영양 만점이죠. 엠마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이 채널 보고 따라했더니 진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음식은 포만감이 오래가요. 제시카가 덧붙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엠마의 입맛이 바뀐 거야. 전에는 피자, 햄버거만 찾았는데 지금은 김치찌개를 더 좋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디슨이 말했어요. 엄마, 엠마 정말 예뻐졌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날 밤, 저는 한국 엄마 채널의 영상을 정주행했습니다. 한국 엄마는 단순히 요리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식문화와 철학까지 설명했죠. 한국에서는 음식을 약이라고 생각해요. 약식 동원이라고 하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병이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요.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이런 음식들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죠. 한국 사람들은 한 끼에 밥, 국, 김치, 나물 반찬을 먹어요. 자연스럽게 채소를 많이 먹게 되죠. 영상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건강한 식문화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메디슨이 제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봐. BTS RM이 된장찌개 먹는 영상이야. 소울푸드라고 했대. 화면 속 RM은 뜨거운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정국은 불고기를 제일 좋아한대. 지는 김치볶음밥 전문가고. 메디슨의 눈이 빛났습니다. 엄마, 나도 그들처럼 한국 음식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날씬해질 수 있을까? 15년 만에 처음으로 메디슨이 스스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말한 거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볼까? 메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어요. 한국 음식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제시카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참, 깜빡했네. 한국 마트 주소 알려줄게. 거기 가면 다 있어. 행운을 빌어. 주소를 확인해보니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국 마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국 마트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간판에 적힌 한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엄마, 우리가 제대로 온 거 맞아? 메디슨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 순간 코를 자극하는 낯선 냄새들이 밀려왔습니다. 김치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향신료들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천장에 매달린 TV에서는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메디슨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BTS다. 저 노래 다이너마이트야. 정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메디슨이 좋아하는 BTS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저거 봐. 정국이 불고기 먹고 있어. 메디슨이 흥분해서 가리킨 화면에는 정국이라는 멤버가 불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와, 진짜 맛있나 봐. 표정 좀 봐. 이어서 다른 멤버들이 김치찌개, 비빔밥, 잡채를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았는데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나도 저거 먹고 싶어. 정국이 먹는 거랑 똑같은 거. 평소 새로운 음식을 극도로 거부하던 메디슨이 이렇게 적극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BTS 효과가 이렇게 클 줄이야. 마침 옆에서 장을 보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다행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BTS를 좋아하는데요. 방금 화면에서 본 음식들을 사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밝게 웃었습니다. 아, 런닝맨에서 BTS 나온 편이네요. 우리 딸도 그거 보고 불고기 해달라고 난리였어요. 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불고기 만들려면 이 양념이 필요해요. 요즘은 다 만들어진 소스가 있어서 편해요. 이건 된장이에요. 아렘이 제일 좋아한다는 된장찌개 끓일 때 써요. 김치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태양초 김치라고 BTS 멤버들도 이 브랜드 좋아한대요. 메디슨은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BTS 멤버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아주머니, 비는 뭘 좋아해요? 비는 잡채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잡채 만들기는 좀 복잡한데 한번 도전해 볼래요? 메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채워졌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불고기 양념, 당면, 각종 나물들. 아, 그리고 이것도 꼭 사세요. 아주머니가 가리킨 건 김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에 김 싸먹는 걸 좋아해요. 지민이가 브이라이브에서 김밥 먹는 거 봤어요? 봤어요. 엄청 맛있어 보였어요. 메디슨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계산대로 가면서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낯선 재료들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메디슨의 들뜬 표정을 보니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를 켰어요. 초보자도 쉽게 만드는 불고기 영상을 찾아 틀었습니다. 먼저 고기를 양념에 재워둬요.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메디슨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엄마, 정국이 불고기 먹을 때 상추에 싸먹던데. 우리도 상추 있어? 아, 깜빡했네. 내일 사올게. 양념에 재운 고기를 팬에 볶기 시작하자 놀라운 냄새가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까지. 와, 냄새 진짜 좋다. 평소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던 브래들리까지 나타났어요. 이게 그 한국 음식이야? 냄새는 괜찮네. 첫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비록 유튜브에서 본 것만큼 예쁘지는 않았지만 맛은 꽤 괜찮았어요. 메디슨이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정국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브래들리도 맛을 보더니 인정했어요. 중국 음식이랑은 완전 다르네. 덜 기름지고 더 깔끔해.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맞아. 한국은 중국이랑 다른 나라야.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식사를 하면서 메디슨은 계속 BTS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알아? BTS 멤버들이 다이어트 할 때도 한국 음식 먹는데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응. 제이홉은 김치찜 먹으면서 10kg 뺐대. 건강하게 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날 밤 메디슨이 일기를 쓰는 걸 봤어요. 몰래 훔쳐본 건 아니고 메디슨이 직접 보여줬거든요. 오늘 엄마랑 불고기 만들어 먹었다. 정국이 좋아한다는 그 불고기. 진짜 맛있었다. 엄마가 내일은 된장찌개 만들어준대. 아렘이 소울푸드라고 한 그거. 이상하게 한국 음식 먹으니까 배가 든든해. 평소엔 저녁 먹고도 과자 찾았는데 오늘은 안 그래. BTS처럼 건강해질 수 있을까? 아니, 꼭 그렇게 될 거야.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디슨이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2kg 빠졌어. 일주일 만에 2kg이라니. 그동안의 다이어트에서는 한 달을 해도 1kg 빼기 힘들었는데 정말 어떻게 된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메디슨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엔 김에 밥 싸먹고 점심 도시락엔 김치를 꼭 넣어갔죠. 저녁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먹었고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김을 먹었어요. 엄마, 나 요즘 화장실도 잘 가. 전엔 변비 심했는데 김치의 유산균과 섬유질이 효과를 보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메디슨의 표정이었습니다. 전처럼 우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 보였어요. 엄마, 오늘은 뭐 만들어 먹을까? 유튜브에서 봤는데 슈가가 좋아한다는 갈비찜도 있대. 2주가 지났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메디슨 어머니, 체육 선생님인데요. 메디슨이 요즘 체육 시간에 너무 적극적이어서 놀랐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정말요? 우리 반 아이들 중에도 한국 음식 먹고 살 뺀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K-팝 팬들이 특히 그래요. 그날 저녁, 메디슨이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인스타그램에 우리 이야기 올려볼까?
다른 사람들도 도움받을 수 있게.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한국 음식 다이어트 여정.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메디슨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팔로워가 500명을 넘어선 거예요. 엄마, 사람들이 우리 레시피 궁금해해. 댓글 좀 봐. 정말이었습니다. 불고기 양념 비율 좀 알려주세요. 된장찌개 처음인데 뭐부터 사야 해요? 저도 BTS 팬인데 같이 해도 될까요? 메디슨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박이라고 합니다. 같은 학교 3학년 재학생 엄마예요. 알고 보니 메디슨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한 거였어요. 사실 저희 아이도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한국 사람인 제가 해주는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메디슨 인스타 보니까 미국 아이가 한국 음식을 즐겁게 먹더라고요. 다음 날 방과 후 그레이스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레이스는 15년 전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이었어요. 메디슨이 만든 된장찌개 봤어요. 거의 한국 사람 수준이던데요. 메디슨이 수줍게 웃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그레이스가 부엌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기본은 되어 있네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그레이스는 우리의 한국 음식 선생님이 되었어요. 된장찌개에는 멸치 육수가 중요해요. 이렇게 내장을 빼고 끓여야 깔끔해요. 김치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볶아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참기름 두르고 살짝만. 불고기는 배를 갈아 넣으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져요. 메디슨은 그레이스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메모했어요. 그런데 그레이스가 가장 강조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핵심은 밸런스예요.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쓴맛이 조화를 이뤄야 해요. 그래야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고 건강해요. 일주일 후, 메디슨의 된장찌개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우와, 이거 진짜 한국 음식 맛이다. 브래들리도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김치나 먹는 건 줄 알았는데,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네. 그레이스는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선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요. 그래야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프죠. 반찬은 조금씩 여러 가지를 먹어요. 그러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식사 후엔 숭늉이나 보리차를 마셔요. 소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조언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우리 가족의 식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엔 밥, 김치, 계란말이, 김. 점심 도시락엔 김밥이나 주먹밥. 저녁엔 찌개나 볶음 요리에 여러 가지 나물 반찬.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메디슨의 얼굴에 여드름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내 피부 좋아졌대. 2주 만에 추가로 4kg이 빠져 총 6kg 감량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체중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 전엔 항상 피곤했는데. 그리고 있잖아. 단 거 생각이 안 나. 신기해. 그레이스가 설명해줬어요. 발효식품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고, 그럼 기분도 좋아지고 단 것도 덜 찾게 돼요. 메디슨의 변화는 학교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메디슨, 비결이 뭐야? 완전 달라졌어. 친구들이 몰려들었고, 메디슨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국 음식이야. BTS가 먹는 그 음식들. 그러자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어. 어떻게 시작해? 메디슨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같이 만든 레시피 다 올려놨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김밥 파티할 건데 올래? 그 주말, 우리 집은 메디슨 친구들로 북적였습니다. 5명의 여학생들이 모여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우와, 이게 김이구나. 신기해. 단무지 진짜 맛있다. 시금치 나물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레이스도 와서 도와줬어요. 김밥은 많은 게 중요해요. 너무 꽉 말면 터지고, 너무 헐겁게 말면 풀려요.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김밥을 완성했습니다.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다들 뿌듯해했어요. 내가 만든 김밥이야. 인스타에 올려야지. 엄마한테 자랑해야겠다. 그날 이후로 메디슨의 친구들도 하나둘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메디슨 어머니,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이 인기라면서요. 김치를 파는 걸 고려해 보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레이스와 함께 학교 영양사를 만났습니다. 김치는 처음엔 맵게 느껴질 수 있으니 백김치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빔밥은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토핑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한 달 후 학교 카페테리아에 코리안 코너가 생겼습니다. 첫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드디어 학교에서도 김치를 먹을 수 있다. 비빔밥 진짜 맛있어. 메디슨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그즈음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한국 음식 열풍을 취재하고 싶은데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방송 당일, 메디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엔 91kg이었어요. 지금은 69kg이에요. 22kg을 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어떤 점이 도움이 됐나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맛있고, 건강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그리고 BTS가 먹는 음식이라는 것도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00명을 넘어섰고,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저희 지역에도 한국 마트가 있나요? 온라인으로 김치 살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메디슨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메디슨이 울면서 제게 왔어요. 엄마, 이거 봐. BTS 공식 트위터에서 우리 이야기를 리트윗한 거였어요. 음식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찾은 메디슨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아미들이 건강하길 바라요. 메디슨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BTS가 내 이야기를 봤어.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다이어트 성공이 아니었다. 건강, 자신감, 그리고 꿈. 메디슨은 이제 영양학을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한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증명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우리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CNN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슨 씨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데요. 뉴욕타임스 기자입니다. 한국 음식 다이어트 열풍에 대해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역 방송 하나 나갔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메디슨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레이스의 조언이 큰 힘이 됐어요. 메디슨, 너의 이야기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용기를 내봐. 그렇게 우리는 각종 인터뷰에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월마트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식품 매출이 300% 증가했습니다. 메디슨 씨 이야기가 나간 후부터요. 공식 홍보대사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메디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월마트 홍보대사라니, 나 같은 평범한 애가? 하지만 월마트는 진심이었습니다. 메디슨 씨야말로 진정성 있는 변화의 아이콘입니다.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문화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계약 조건도 놀라웠어요. 대학 장학금 지원은 물론 한국 식품 코너 확대에 대한 자문 역할까지. 우리 동네 월마트에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한 통로였던 한국 식품 코너가 새 통로로 확대됐고 메디슨의 추천 코너까지 만들어졌어요. 오프닝 행사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메디슨, 사인해주세요. 저도 30파운드 뺐어요. 고마워요. 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우리 아들이 메디슨 이야기 보고 처음으로 다이어트 하겠다고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메디슨도 울컥했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교 조회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비만율이 8개월 만에 15% 감소했습니다. 이는 메디슨과 한국 음식 덕분입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정규 교과 과정에 세계 음식 문화와 건강 수업을 신설하겠습니다. 첫 학기는 한국 음식으로 시작합니다. 체육 선생님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K-팝 댄스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음식과 운동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메디슨은 학교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가 됐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동아리를 만들어 회장이 됐고, 매주 한국 요리 수업을 진행했어요. 오늘은 김치볶음밥 만들기예요. 남은 밥 활용법이기도 하죠. 동아리 회원은 50명을 넘어섰고, 대기자 명단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다른 학교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하이오 주 교육청에서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메디슨 프로그램을 주 전체에 확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오하이오 K푸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메디슨과 저, 그리고 그레이스는 각 학교를 순회하며 강연과 시연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음식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들려드릴게요. 메디슨의 이야기는 어디서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3개월 후 통계가 발표됐어요. 오하이오주 청소년 비만율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거예요. 주지사가 직접 우리를 주청사로 초대했습니다. 메디슨 양과 피어슨 가족은 우리 주의 영웅입니다. 한 가족의 작은 시작이 주 전체를 바꿨습니다. 시상식에서 메디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어요. 저는 그저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국 음식이 그 답을 줬고, BTS가 용기를 줬어요. 이제는 더 많은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한편,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식품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했고, 미국 대형 식품 회사들도 한국식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김치 맛칩스 출시, 된장 드레싱 신제품, 고추장 바비큐 소스.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맥도날드에서 김치 버거를 한정 판매했는데 메디슨이 공식 시식 행사에 초대받은 거예요. 와, 맥도날드에서 김치 버거를 만들다니.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메디슨은 여전히 집에서 만든 한국 음식을 더 좋아했어요. 패스트푸드도 한국식으로 만들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지만 진짜 한국 가정식이 최고예요. 우리 집은 이제 일종의 한국 음식 체험 센터가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요리 클래스를 열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텍사스에서 왔어요. 플로리다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레이스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제 한국 음식 학원 차려도 되겠네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출판사에서 요리책 출간을 제안했고 넷플릭스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메디슨은 모든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시작한 이유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의 대부분을 저소득층 가정의 한국 식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어요. 메디슨 파운데이션을 설립해 건강한 식습관 교육과 식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음식 섭취가 늘어난 지역의 청소년 비만율이 평균 20%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비만율 감소입니다. 언론은 이를 김치 효과, K푸드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메디슨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저 좋은 음식을 제대로 먹은 것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디슨 씨, 한국 정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장을 받고도 우리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된 공식 초청장이 맞아요. 한국 음식 문화 홍보 대사로 임명하고 싶다고 하네요. 메디슨은 손을 떨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한국에 갈 수는 없었어요. 학기 중이었고 여러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대신 온라인으로 먼저 한국과 연결되는 특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유명 유튜버 하늘인의 부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메디슨 씨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 채널에서 화상 요리 수업을 해보면 어때요? 하늘인은 20대 후반의 요리 유튜버였는데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였어요. 첫 화상 연결 날, 우리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슨. 한국에서 인사드려요. 화면 속 하늘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배경으로 보이는 한국의 주방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우와, 진짜 한국이다. 메디슨이 감탄했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메디슨은 한국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김치찌개요. 그리고 불고기도 너무 좋아해요.
BTS 정국이 좋아한다는 그 불고기요. 하늘이가 웃었어요. 아, 정국이도 제 채널 가끔 본대요. 메디슨 이야기도 알고 있을걸요? 메디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정국이가 제 이야기를 안다고요? 한국에서도 메디슨 이야기가 화제예요. 김치 파워 걸이라고 불러요. 그날 우리는 하늘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잡채를 만들었어요. 당면은 미리 불려놔야 해요.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시금치는 살짝만 데쳐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메디슨이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하늘이가 말했어요. 메디슨은 이미 프로 수준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젓가락질도 잘하고.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메디슨 대단해. 한국 음식의 힘. 우리나라 음식이 자랑스러워요. 미국에서도 김치 먹는구나. 한국 시청자들의 따뜻한 반응에 메디슨은 감동했어요. 한국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하늘이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어머니를 모시고 전통 김장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머니가 김장 명인이시거든요. 다음 주 약속대로 하늘이 어머니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60대의 품이 있는 한국 어머니였습니다. 메디슨 양, 반가워요. 한국 음식으로 건강해졌다니 정말 기쁘네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음식이 저희 딸을 살렸어요. 하늘이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배추는 이렇게 칼집을 내서 쪼개요. 힘을 너무 주면 안 돼요. 소금물 농도가 중요해요. 너무 짜면 배추가 쪼그라들어요. 양념에는 새우젓, 멸치액젓을 넣어야 감칠맛이 나요. 메디슨은 하나하나 메모하며 따라했어요.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마치 한국 할머니께 직접 배우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할머니, 한국에서는 김장을 가족이 다 같이 하나요? 그럼요. 김장은 가족 행사예요. 이웃들과도 나눠 먹고요. 정이라는 거죠. 그날 방송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전역에서 김장 모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인 교포들이 미국인 이웃들에게 김장을 가르치고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임이었죠. 우리 동네에서도 그레이스가 주도해서 김장 행사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한국의 김장 문화를 함께 체험해봐요. 50여 명의 이웃들이 모여 김치를 담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다들 즐거워했어요. 이렇게 만든 김치를 숙성시켜서 겨울 동안 먹는 거군요. 정말 지혜로운 문화예요. 메디슨은 아이들에게 김치의 과학을 설명했어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겨요. 이게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한편, 하늘이와의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매주 한 번씩 화상으로 만나 요리를 배웠고, 때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메디슨, 이번엔 궁중 요리를 배워볼까요? 한국의 왕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와, 왕의 음식이라니. 구절판, 신설로, 약식 같은 고급 요리들을 배우며 메디슨은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했어요. 한국 음식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네요. 어느 날, 하늘이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메디슨, 큰 뉴스가 있어요. BTS 진이 제 채널에 출연하기로 했어요. 메디슨도 함께 출연하면 어때요? 메디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요? BTS 진이요? 꿈이 아니죠? 네. 진이 최근에 1주년 기념 요리 방송으로 우리 채널을 선택했어요. 메디슨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그날부터 메디슨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엄마, 뭘 입어야 해?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해? 마음 편하게 먹어. 평소에 네 모습 그대로가 제일 좋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진은 정말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메디슨. 만나서 반가워요. 메디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꿈만 같아요. 진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메디슨 덕분에 한국 음식이 더 유명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은 진의 특제 김치볶음밥을 함께 만들었어요. 김치는 잘 익은 걸 써야 맛있어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메디슨이 진의 설명을 놓치지 않고 따라했어요. 진 씨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메디슨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방송 중에 진이 깜짝 발표를 했어요.
사실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메디슨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BTS 멤버들이 함께 모금해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메디슨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요?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곧 만나요. 한국에서. 그날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0만을 넘어섰고 각국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BTS, 미국 소녀에게 희망을 선물하다. 한국 음식으로 연결된 특별한 인연. 댓글에는 전 세계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메디슨 축하해. 한국에서 꼭 만나. 이런 게 진짜 한류야. 며칠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메디슨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엄마, 한국어 정말 어려워. 천천히 해. 마음이 통하면 언어는 문제 없어.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메디슨이 일기에 썼어요. 1년 전 91kg이던 내가 이제 53kg이 됐다. 38kg을 뺐지만 얻은 건 그보다 훨씬 많다. 건강, 자신감, 친구들, 그리고 꿈. 내일이면 드디어 한국에 간다.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준 나라에 짐을 싸며 저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월마트의 텅 빈 진열대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디슨, 여기에요. 하늘이와 그녀의 가족들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뒤에는 수십 명의 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메디슨 환영해요. 김치 파워걸. 당신은 우리의 영웅. 메디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이 모든 분들이 절 보러 오신 거예요?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한국에서도 유명인이에요. 우리나라 음식을 사랑해준 특별한 친구니까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높은 빌딩들, 한글 간판들, 그리고 깔끔한 거리. 와,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메디슨이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광장시장이었어요. 진짜 한국 음식을 경험하려면 전통시장에 가야 해요. 하늘이의 안내로 시장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먹거리 골목,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어서 와요. 맛있는 거 많아요. 한 김밥가게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늘이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메디슨 이야기 아시나 봐요. 아까부터 쳐다보시더라고요. 정말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와 메디슨의 손을 잡았어요. 혹시 그 미국에서 온 메디슨 맞아요? TV에서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김밥을 한 줄 통째로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우리 음식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메디슨은 감동해서 한국어로 더듬더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시장 곳곳에서 반복됐습니다. 빈대떡 아저씨는 우리 메디슨 왔네. 하시며 빈대떡을 하나 더 올려주셨고, 순대 아주머니는 살 많이 뺐네. 대견해.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메디슨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하늘이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특히 우리 음식을 사랑해주는 외국인에게는 더욱 그래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하늘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하늘이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밥 먹었어요? 전형적인 한국식 인사였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와. 메디슨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 된장찌개, 그리고 윤기 나는 밥. 이게 진짜 한국 가정식이에요. 편하게 드세요. 하늘이 어머니가 직접 메디슨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셨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메디슨이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먹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훨씬 맛있어요. 양념이 고기 속까지 배어있죠. 하루 전날부터 재워둔 거예요. 식사를 하며 하늘이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가족이 모여 사랑을 나누는 곳이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 만들어요. 메디슨이 한국 음식으로 건강해진 건 당연해요. 사랑이 담긴 음식이니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메디슨? BTS의 RM이었습니다. 메디슨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RM이 따뜻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나서 들렀어요. 메디슨을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어서 정국과 지민도 도착했어요. 메디슨, 드디어 만났네요. 메디슨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정국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메디슨 덕분에 우리도 더 열심히 한국 음식을 알리고 있어요. 진짜 대단해요.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도 해외 투어 중에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김치찌개를 찾죠. 지민이 덧붙였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에요. 고향의 맛, 엄마의 사랑, 그런 게 다 담겨 있죠. RM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메디슨이 보여준 건 단순히 다이어트 성공이 아니에요.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죠.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들이 떠난 후, 메디슨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이게 다 진짜였어? 다음 날, 우리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사찰 음식 전문가인 정관 스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메디슨 양, 반갑습니다. 한국 음식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스님은 직접 사찰 음식을 만들어 보여주셨어요. 사찰 음식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만듭니다. 모든 재료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조리하죠. 연근 조림, 표고버섯전, 나물 무침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맛이 있었어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먹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며 만들면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메디슨이 질문했어요. 스님, 제가 한국 음식으로 살을 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요. 제철 재료, 발효의 지혜, 조화로운 맛. 몸이 원래 가져야 할 균형을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메디슨 양이 진심으로 한국 음식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몸도 그에 응답합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우리는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메디슨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한국 음식이 저를 변화시켰는지. 왜? 한국 음식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 문화, 사람들의 정.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행복했던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먹은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마음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 하늘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늘이 어머니가 김치를 가득 담은 통을 건네주셨어요. 미국 가서도 김치 꼭 먹어. 건강해야 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메디슨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정을 전해주세요. 공항에도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디슨, 사랑해요. 또 와요. 한국 음식 널리 알려주세요. 비행기에 오르며 메디슨이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전하고 싶어요. 한국 음식이 단순한 다이어트 수단이 아니라는 걸.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정신을 알려주고 싶어요. 영양학을 공부해서 한국 음식의 과학적 우수성도 증명하고 언젠가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음식 문화 대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 91kg으로 절망하던 아이가 이제는 꿈과 비전을 가진 당당한 소녀가 되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메디슨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녕, 한국.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이제 내가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메디슨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체중은 52kg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메디슨의 변화된 삶이었어요. 엄마, 하버드에서 조기 입학 제안이 왔어요. 메디슨이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영양학과 공공보건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액 장학금 입학 가능. 세상에 메디, 네가 해냈구나.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하버드 입학 담당자는 메디슨의 이야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어요. 동서양 음식 문화를 융합한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고 싶다는 메디슨의 비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장학생으로도 선발됐어요. 대학 2학년 때 연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대요. 이 모든 게 월마트의 텅 빈 진열대에서 시작됐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든 변화는 메디슨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이제 한국 음식 수도라고 불릴 정도예요. 콜럼버스에만 한국 식당이 8개 새로 생겼고 한국 마트는 5개로 늘었습니다.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마트들은 한국 식품 코너를 대폭 확대했고 이제는 품절 대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인기는 최고죠. 월마트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메디슨 덕분에 우리 매장 한국 식품 매출이 미국 중서부 1위예요. 학교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미국에서 2번째로 한국식 건강급식 프로그램을 정식 도입했어요. 일주일에 3번은 한국 음식이 메뉴에 포함되고 영양교육 시간에는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어요. 프로그램 시행 8개월 만에 학생 비만율 20% 감소, 집중력 향상, 학업 성취도 10% 증가. 이런 성과로 우리 학교는 교육부의 건강한 학교 프로그램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직접 메디슨을 언급했어요. 한 학생의 용기 있는 도전이 학교 전체, 나아가 지역사회를 바꾼 놀라운 사례입니다. 메디슨이 만든 영양 멘토링 프로그램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비만으로 고민하는 학생들과 1대1로 매칭해서 함께 요리하고 운동하고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현재 150명의 멘티가 있고 평균 15kg 감량에 성공했어요. 메디슨이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제이콥이라는 남학생이었어요. 저는 150kg이었어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죠. 제이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메디슨이 포기하지 말라고. 자기도 할 수 있었으니 저도 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해줬어요. 8개월 만에 제이콥은 45kg을 감량했고 이제는 농구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한편 우리 가족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식당을 열었거든요. 난 깨달았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메디슨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정통 한식과 퓨전 한식을 함께 선보이는 곳이에요. 그레이스가 총주방장을 맡았고 브래들리는 경영을 담당합니다. 개업 첫날부터 대박이었어요. 이 시간 웨이팅이라니. 사람들은 메디슨 스토리가 시작된 곳에서 식사하길 원했어요. 메뉴에는 각 음식마다 스토리가 적혀 있습니다. 메디슨의 첫 김치찌개. 이 찌개 한 그릇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정국이 사랑한 불고기. BTS 정국이 즐겨 먹는다는 바로 그 맛, 할머니의 된장찌개. 한국 할머니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매주 한국 문화 강좌가 열리고 K-팝 댄스 클래스도 진행됩니다. 한국어 수업도 인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미국인들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훈훈해요. 가장 뿌듯한 건 우리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거예요. 넷플릭스 김치의 기적. 메디슨 이야기는 공개 첫 주에 미국 다큐멘터리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덕분에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지역에도 한국 마트가 있나요? 온라인으로 김치 살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메디슨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연락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메디슨 양을 초청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국 대통령의 공식 초청이었어요. 국빈 방문은 아니었지만 특별 초청 자격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될 예정입니다. 메디슨은 이미 글로벌 한식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최근엔 UN 청소년 포럼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인권입니다. 모든 청소년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메디슨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나라에서 메디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매일 아침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김치와 된장찌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엄마, 오늘 아침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메디슨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문득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가족. 91kg으로 고통받던 딸. 그리고 월마트의 텅 빈 진열대. 누가 알았을까요? 그 빈 진열대가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울 기회가 될 줄은. 저녁 식탁에서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체인점 제안이 들어왔어. 다른 주에도 메디슨의 부엌을 열자고. 메디슨이 덧붙였어요. 저도 하버드 들어가면 한국 음식의 과학적 효능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거예요. 논문도 쓰고 책도 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꿈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메디슨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1년 전 오늘 저는 91kg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했고 세상을 원망했죠. 하지만 한국 음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52kg의 건강한 몸과 하버드 조기 입학 제안,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김치.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글에는 하룻밤 사이에 50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우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메디슨 덕분에 저도 30kg 뺐어요. 우리 가족도 한국 음식으로 건강해졌어요. 당신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희망이에요.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작았습니다. 텅 빈 진열대 앞에서의 호기심, 그리고 도전하는 용기.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한 소녀를 구했고, 한 가족을 바꿨고, 한 도시를 변화시켰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메디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월마트의 텅 빈 한국 식품 코너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도전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변화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91kg에서 52kg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작은 호기심에서 큰 꿈으로. 이것이 바로 K푸드가 만든 기적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제2, 제3의 메디슨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건강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김치 한 조각을 먹어보는 작은 도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